안녕하세요. 축구 전문기자 한준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선수로 월드컵에 참가했고 또 감독으로도 참가했던 축구인 허정무 전 축구 대표팀 감독이 2025년 1월로 예정된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11월 25일 월요일 오후에 서울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이 출마를 결심한 계기 그리고 대한축구협회를 쇄신할 방안, 자신의 공약 등과 더불어 최근 사태의 중심이 된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권과 현 체제에 대한 입장을 직접 설명했는데요. 아직 정몽규 현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4선 연임 도전에 대해 공식화하지 않은 가운데 가장 먼저 55대 협회장 출마 선언을 한 허정무 후보자의 인터뷰 내용, 요점 정리하고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는 2025년 1월 8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축구협회 회장 선거 출마 요건에는 나이의 기준이 있습니다. 선거 당일 기준으로 70세 미만이어야 하는데 허정무 후보자는 1955년 1월 13일생으로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선거 당일 기준 5일 차이로 출마 요건을 충족한 상황이기에 출마에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실제 출생일이라든지 여러모로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법적으로 어떤 기록이 있느냐이기 때문에 허정무 후보자의 출마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요. 우선 허정무 후보자의 모두 발언 내용에서 주목할 점들을 보면은 2002년 월드컵 유치 4강 신화 그리고 본인이 또 참가했던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의 원정 첫 16강을 언급하면서 한국 축구가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 유치 과정에서도 히딩크 감독이 부임하기 전에 본인이 대표팀의 감독으로 또 그 과정에서 박지성 선수라든지 이영표 선수라든지 송정국 선수라든지 결국에는 4강 신화 과정의 핵심 역할을 한 선수들도 많이 발굴을 해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어필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2012년 런던 올림픽 동메달 그리고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등 한국 축구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이어져 왔지만 지금 대한민국 축구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근거로 40년 만에 올림픽 본선 무대도 밟아보지 못한 채 아시아 예선에서 탈락한 경기력적인 문제 그리고 깨끗하지도 투명하지도 정의롭지 못한 이 시스템의 문제,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운영체계가 시스템 붕괴라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며 올림픽 축구 본선 진출이라는 드러난 이 축구적인 결과는 사실 감독 선임이라든지 지도자 발굴, 지도자 자격증 문제, 수많은 현재 협회의 운영 안에 벌어졌던 그런 시스템의 붕괴가 야기한 하나의 결과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축구 팬들의 질타 및 각계각층의 염려 속에도 가장 본인이 괴로워했던 부분들은 선후배 동료 축구인들의 갈등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무엇보다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가 갈팡질팡하고 또 그 안에서 의견 충돌과 많은 파문이 있었던 것들, 젊은 축구인들과 또 선배 축구인들 사이의 의견 충돌과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온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한국 축구가 굉장히 크게 분열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도 축구 선수 출신의 축구인의 또 한 사람으로서 죄송한 상황이었다. 국민들이 응원하고 국가대표팀이 운영되는 축구 종목의 또 일원으로서 지금 이 순간 정말 축구협회의 환골탈태를 모두가 바라고 있는데 아무래도 거대한 장벽 앞에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이 거대한 장벽은 역시 꽤 오랜 기간 동안 협회 회장직을 이어왔던 현대그룹의 현대가의 위상과 존재감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걸 우회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방관자로 남지 않기로 했다. 누군가는 이 추락을 멈춰야 한다라는 의무감으로 우리 축구를 다시 살려내는데 잦은 미랄이 되기로 했다라고 결심했다고 설명하는데요. 그러면서 굳이 이 자리에서 전임 회장들을 저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전임 회장들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 우리 축구가 많이 발전을 이룬 것도 사실이다. 또 성장했고 결실을 이뤘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불투명하고 미숙한 행정이 연속되고 있고 또 잘못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으려는 부끄러운 행동으로 인해 협회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 그로 인해 이제 한국 축구가 퇴보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위기와 실망을 극복하고 희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내가 나서서 내가 뭔가를 잘한다기보단 내가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많은 그 축구 협회의 뭐 인사들이나 축구인들이 많이 관여하고 또 투명하게 모두에게 오픈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한 건데요. 첫 번째로 동행을 언급하면서 오픈 KFA with all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열린 경영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인데요.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개적으로 하겠다고 한 거예요. 회의록이라든지 회의 과정이라든지 뭐 최근에 논란이 됐던 그 국회 국감에서 나왔던 그런 자료 문제들을 나오지 않도록 그냥 다 열어놓고 하겠다. 그리고 팬들까지 참여할 조직도 만들고 그런 문화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디지털 AI 시대이기 때문에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또 뉴미디어를 통한 소통의 장도 만들고 확대하고 최근 뭐 MZ세대라든지 여성 팬들이 많이 또 축구를 관심을 가져하고 있는데 이런 안 좋은 일들로 인해 관심이 멀어지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하고 또 포함해서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정함에 대한 부분은 두 번째로 이야기했는데요. 시스템에 의한 운영을 하겠다. 국가대표팀 감독을 포함해서 각 연령별 팀이라든지 모든 지도자를 선발할 때 또 모든 선수들을 선발하고 모든 계약 체결 과정은 협회 회장이나 뭐 협회의 고위 임원이 관여하는 게 아니라 각각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협회장이나 집행부의 입김을 원천 차단하겠다. 나조차도 관여하지 않겠다. 내가 회장이 돼도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전문가들은 국제 경험이 풍부한 축구 관계자들 그리고 각 분야의 축구인이 아니더라도 전문가들을 새로운 축구 행정의 리더로 양성해서 세대 교체를 이뤄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가 균형인데요. 지역 축구협회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인데 그동안 중앙 집권적으로 중앙에 있는 대한축구협회가 각 지역 시도협회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 목숨줄을 갖고 있었다. 예산을 배정할 수 있고 그를 통해 협회의 눈치를 봐야 됐었는데 이제는 17개의 시도협회에게 책임과 권한을 돌려주고 스스로 창의적으로 또 자율적으로 운영해서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신들이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마음껏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 문제가 됐던 게 P급 지도자 라이선스 강습회에서의 합격되지 말았어야 할 지도자가 합격하고 또 합격되었어야 할 지도자가 탈락했던 이 불투명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넷째로 이야기하면서 체계적인 지도자 육성도 하고 또 선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 축구 지도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선수 육성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 절차와 시스템을 통해서 장기적인 계획 속에 연령별 지도자를 육성하고 그 속에서 대표팀 감독이 또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부패하지 않기 위한 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처우 문제잖아요. 지도자들, 심판들의 비리 문제 그리고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일에만 좀 정말 열정을 사명감을 갖고 투사할 수 있도록 다른 걸 신경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처우가 중요한데 정부 관련 부처 및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축구인 복지조합을 설립하고 축구인 연금 제도를 도입해서 이런 돈 문제로 일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정된 급여 지급과 또 생활비, 생계 지급을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다섯 번째로 육성, 축구 꿈나무 육성 그리고 여자 축구 경쟁력 향상을 이야기했는데요. 점차 지금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축구를 하려는 유소년 선수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또한 한국 축구의 큰 고민인데 한국 축구의 미래가 이 유소년 선수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으로 선수 육성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또 유소년 선수 단계부터 해외 진출을 할 때 이를 협회에서 문제가 되지 않게 선수들이 다른 문제들을 겪지 않고 축구의 정말 실력만 발전시킬 수 있게 생활적인 문제를 겪지 않도록 해외 거점을 만들어서 이들을 지원하겠다. 또 여자 스포츠의 다른 종목들이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저조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고 WK리그의 운영 자체가 지금 존폐 위기에 몰린 여자 축구 리그 활성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축구는 이제 당장 눈앞이 아닌 100년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J리그의 100년 대계, 일본 축구협회 100년 대계를 조금 이제 참고한 듯한 얘기도 있었고요. 본인이 대표팀 감독 시절에도 많이 이 사자성어를 통해서 본인의 생각과 뭐 슬로건을 얘기했었는데 줄탁동시라는 말을 했어요. 줄은 달걀이 부화하려고 할 때 아래에서 나는 소리, 탁은 어미닭이 그 소리를 듣고 껍질을 쪼아 깨트리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새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알 속의 병아리와 바깥의 어미닭이 함께 몸부림치면서 노력해야 한다라며 축구인들이 단합하고 화합해서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한국 축구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 내가 나섰지만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유쾌한 도전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이 모두 발언 이후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출마 계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조금 부정적이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결심을 하게 된 동기가 협회가 축구인들을 위한 그런 단체인데 왜 축구인들 본인은 목소리를 내지 않느냐, 자신감이 없느냐, 이런 질문들을 받고 질타를 받자 용기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사실 이전에도 허정무 후보자가 협회 회장 출마를 할 거다라는 소문들이 많이 있었지만 정몽규 회장이 안 나올 경우 후보자가 마땅히 없을 때는 내가 고려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최근에 이런 또 극대화되는 문제들을 좀 이제 보면서 마음을 바꿨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발언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나선 가운데 협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질문이 나왔을 때는 승부조작자들에 대한 사면이 실시됐다가 철회됐던 그 파동도 있었고, 크리스만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 속에 분명하게 드러났던 문제도 있었고, 또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나왔던 절차상의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문제의 결국의 핵심은 의사결정 구조에 있다. 현재는 협회장의 독단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견제 없이 이루어지고 견제 없이 수습되고 말도 안 되는 절차상의 문제가 생겼다면서 협회장의 생각만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 시스템의 부재가 지금의 협회장이 유지될 경우에는 개선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서 나섰다라고 했고요. 유쾌한 도전이라고 말한 것은 본인이 선수 시절에도 긴장하고 몸이 굳어 있으면 경기력이 안 나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협회 회장 선거에 나서고 또 협회 행정을 운영하는 것도 밝은 분위기에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창의적으로 책임감을 가지면서 아이디어를 내고 밝은 분위기에서 운영하는 협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언급됐던 또 선후배 축구인들의 갈등과 분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갈릴 수는 있지만 힘을 합치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했거든요. 통합과 화합을 위해 뛰어다니겠다라고 하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나는 이제 대의를 위해 내 자신의 생각과 나의 어떻게 보면 나만의 그런 것들을 또 강요하지 않겠다. 권위적인 거 원치 않는다. 모두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현재 집행부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듣고 있다라면서 실제로 압박도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거론되지 않았지만 실제 인터뷰 현장에서는 감히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그 심리적인 출마하지 말라는 그런 외압을 받았다라는 것도 공개를 했는데요. 하지만 두려움 없이 나섰다. 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도전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압박들은 듣지 않고 흘리겠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전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출마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당선되는 건 아니잖아요.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결과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잘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나는 한국 축구를 위해 또 일하겠다. 다만 이제 좀 급작스럽게 나오는 과정 속에서 캠프를 꾸리지 못했는데 어떤 이들과 어떻게 또 새로운 행정부, 집행부를 만들기 위한 그런 방향을 만들지에 대해서 앞으로 또 인사 영입도, 인재 영입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 축구를 위해 마지막 헌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에 내가 이런 중책을 맡게 된다면 제대로 해보겠다. 다만 나의 역할은 징검다리라고 생각을 한다. 나이가 이제 리미트에 직전에서 이제 하게 됐잖아요. 유능한 후배 축구인들이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을 내가 만들어 놓고 이 자리를 물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다선 도전을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나올 거라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어떤 그 차이점이 본인과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 저의 정점은 역시 축구 선수 출신이자 감독 출신이자 대전 하나시티즌의 이사장으로 최근까지도 K리그 현장에서 일했던 그런 행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을 잘 알고 있다는 부분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유소년 축구부터 프로축구팀까지 다 잘 알고 있다. 선수와 감독, 행정가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을 잘 살려서 한국 축구를 발전시키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다고 했고요. 여자 축구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전 주목한 부분들이 저변 확대를 위해서 파주 축구센터를 조금 더 사용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밝힌 거예요. 파주 NFC가 지금 노후화 문제와 더불어 예산 문제로 인해 천안센터를 건립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협회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거 활용해야 된다. 위치상으로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유소년 축구, 여자 축구 다양한 또 분야의 그 축구 선수들이 활용할 수 있고 주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됐지만 지금 파주센터의 입찰이 계속 유찰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나는 천안축구센터의 건립은 건립대로 가고 함께 이용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 부분이 앞으로 또 대표팀 운영이라든지 다양한 협회 행정 방향성에서 꽤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은 새로운 회장이 될 경우 천안축구센터 준공 문제도 있는데 한 기업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향성을 가져가면서 급하게 진행을 하면서 부채가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 파주센터의 계약 만료 문제 때문에 이게 너무 급하게 이루어졌는데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겠다. 파주센터를 다시 계약해서 활용을 하면서 천안센터를 좀 차분하게 다시 재검토하면서 효율적으로 이제 건립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홍명보 감독의 선임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또 사실은 실제적인 현실적인 얘기를 했어요. 현재 대표팀이 아주 중요한 그 월드컵 예선전 일정을 소화하고 있고 나는 아직도 후보자이기 때문에 다시 감독 선임 절차를 하고 지금 감독을 무효로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개인적으로도 본인이 감독으로 지도했었던 홍명보 선수였거든요. 그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그 본인도 고난의 연속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안타까워하게 됐습니다. 이 문제가 현 지평부에서 결정이 됐고 진행되고 있는 문제인데, 내가 회장으로 당선될 경우 물론 이 문제도 다시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러나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전력강화위원회가 존재하고 있고 그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협회장이 관여하는 게 아니라 새로 꾸릴 위원회의 기능이 다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 상황을 정리하겠다. 일단 난 시스템을 갖춰놓을 것이고 협회장과 임원이 관여하지 못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곳에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본인은 현 시점의 대표팀의 운영은 일단 기조대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해외 거점 시스템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이미 뒤셀도르프에 만들어 놓고 운영을 잘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무엇보다 유소년 선수들이 해외에 많이 가 있는데 정보가 없어서 실패하는 사례가 있고, 또 협회가 이런 선수들을 제대로 좀 지원해주면서 이런 재능들을 살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한국의 한 대표 선수들도 많이 뛰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도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선수들에게도 교두보가 될 수 있는 해외 지사, 대한축구협회 해외 거점 사무소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본인이 이제 꾸려갈 집행부에 대해서는 젊은 축구인들의 참여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본인이 대표 선수로 육성했던, 또 발굴했던 박지성, 이영표 등 젊고 유능한 축구인들을 대표적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이들이 실제로 현재 정몽규 회장 체제에서도 협회에 들어왔다가 나갔지만 잠깐 있었고, 그 이유도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면서, 특히 해외 경험이 풍부한 젊은 이런 행정이 될 수 있는 선수 출신 축구인들이 한국 축구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박지성, 이영표, 이동국 등 후배들이 다른 일정으로 바쁜 상황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들러리 역할로 협회에 오는 게 아니라 중책을 맡을 수 있도록 좀 설득하고 또 참여를 유도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는 2025년 1월 8일에 실시되고 신임 회장의 임기는 1월 22일에 시작되는데요. 허정무 후보자의 출마 선언이 공식화된 가운데 정몽규 현 회장은 언제 입장을 밝힐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회장 선거 시스템은 2016년에 53대 회장으로 정몽규 회장이 당선될 때 선거인단 시스템이 새롭게 개편이 됐었죠. 이전에는 대의원 투표로만 진행이 되다가 시도협회 회장, 협회 하나 연맹 회장, K리그 1부 리그 구단 대표, 선수, 지도자, 심판 등으로 구성된 정말 많은 축구인들이 관여할 수 있는 선거인단이 꾸려지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초등연맹과 중등연맹이 해산되다 보니까 본래 200명이었던 선거인단이 196명으로 줄어들긴 했어요. 그래도 이제 200여 명 정도로서 이 후보자를 이전 선거 때보다 더 늘려서 정말 공정한 투표를 진행하겠다. 축구인들의 정말 의견을 제대로 듣는 그런 선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후보자는 일단 5천만 원의 기탁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허정무 후보자도 5천만 원의 기탁금을 낼 예정이고, 득표율이 25%를 넘어야만 기탁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회장 선거는 이제 12월 12일까지 선거운영회를 구성하고 12월 25일부터 3일 동안 후보자 등록 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현재 출마 선언을 했지만 허정무 후보자도 이때 이제 후보자 등록을 해야만 확실하게 선거에 임하게 되는 거고요. 선거 인단에 대해서 지금 시도협회 회장, 산하연맹 회장, 지도자, 심판, K리그 구단 쪽의 이 대표자 선수 이런 등의 일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 200명을 어떻게 뽑느냐? 10배수로 일단 이 관련된 인물들을 다 집어넣고 컴퓨터로 무작위 선정으로 200명을 꼽고 200명이 투표를 하게 되는 방식이니까 부정이 개입할 여지 누가 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후보자가 등장을 할지, 정몽규 회장은 4선 연임의 의지를 밝히게 될지, 밝힌다면 어떤 공약을 내세우게 될지, 한국 축구의 미래를 좌우할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새로운 협회 회장이 누가 될지에 대한 최신 이슈와 분석도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